이게 한 10년 전에 있었던 충청남도 지역의 문화재 풍어제. 지금은 저런 풍어제 방식들이 뭐죠? 지금 이제 대하축제라든가 이런 문당의 대하축제 이런 쪽으로 가면서 지금 사라지고 없죠.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줄다리기라든가 저기 보이는 부분들이 동제입니다. 정원다리 동제고 저 위에 있는 건 아주 오래된 사진입니다. 성황당입니다. 저게 다 지켜진 거예요. 이거 줄다리하고 만세 그런 거고 지금 이게 PCC 줄다리 이게 이제 70mm 사진입니다. 장독대 정화선 실제 비는 걸 찍은 거죠. 제 사진 아닙니다. 여기 이제 5일장 지금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이런 저기 종가라든가 뭐 이런 종택들도 있고 이게 다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고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게 제가 보이는 게 좀 사진 설명드리기 좀 못한데 요 뒤에 보이는 부분들은 저희가 서울 그러니까 김포하고 파주에서 집집마다 한 6달 정도 파주에서는 5달이고요. 사람 투입해가지고 그 가가 방문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방문을 했어요. 그 집집마다 있는 앨범들을 뒤지는 작업을 했어요. 앨범들 뒤져가지고 한 집 하루에 한 4집 정도 그래가지고 한 600 정도 집을 뒤지는 5달이거든요. 3명이서. 그래서 이게 생활사를 찾기 작업입니다. 이 찾아보면은 사진들이 대부분 보면은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은 그 우리 부모 세대의 사진들은 결혼 사진 없어요. 대부분 잘 없습니다. 있으면 좀 잘 사는 집안이었거나 좀 대충 밥게나 드시는 집이었고 결혼식 사진도 잘 없어요. 그래도 뭐 하여튼 주로 있다면은 우리 때 이제 부모님의 자식의 돌 사진, 백일 사진 잘 없죠. 잘 죽으니까 백일 사진 안 찍고 돌부터 찍잖아요. 돌 사진을 그런 돌 사진, 백일 사진하고 그 다음에 또 자식들이 결혼하는 사진, 학교 가는 사진. 그 다음에 또는 그 부모님의 돌아가신 그때 이제 찍은 사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들이 대중입니다. 대부분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면 간간히 보면은 저렇게 이제 저기 사진 잘 안 보입니다만 저게 70년대 미신 타파 새마을운동 때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보조대 또 들어가면서 이렇게 플래카드 들고 가는 사진인데 잘 안 보입니다. 이건 새마을운동 사진이고요. 이거는 여름에 이제 외가에 3대가 모여 찍은 사진입니다. 다행히 그때 누가 이제 사진 이렇게 있어가지고 찍었고, 뭐 이런 그 돌사진, 뭐 이런 사진들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습이라든가, 저기 이제 전축 틀어놓고 길가에서 오는 모습이라든가, 저기는 이제 옆집 할머니 칠순잔치 때 옥사를 추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이게 주산, 지금 주산 안 하죠. 주산반에서 해가지고 이제 주산, 왕주산 1등 했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 요거는 밑에는 모형 비행기 사진 찍는 거라든가, 여기 군대 가기 전에 56년도 사진입니다. 이때만 해도 잘못하면은 요즘 군대 가는 사람들, 군대 가면 남자들끼리 이제 뭐 이렇게 술 사주고 있다. 당시 동네에서는 큰 일이었어요. 동네 장정이 군대 간다는 거거든요. 50년대 이제 플래카드 걸고 여자들입니다. 동네 누나들이 뭐 여도시 다 와가지고 잘 갔다 오라.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가서 한산 추웠기 때문에 그런 푸하고 저기는 아마 고대한 머리, 그렇죠? 자매 지름을 통해서 머리의 패션의 역사, 그죠? 그 다음에 저런 그 놀이의 문화의 역사. 여기 우물입니다만은 저기 이런 부분들. 그다음 저기는 공사 2대 있는 거는 저게 민통선 출입증입니다. 미군 사령관이 할아버지한테 그 지역에 사는 할아버지한테 찍어준 50년도에 민통 출입증을 다 쓰고 있죠. 뭐 이런 작업들을 사진 작업들을 하면서 저희가 생활사 작업들을 하려고 해보니까 대단히 많은 자원이 나옵니다. 일단 제가 모아가지고 사진만 냈는데 저걸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개인 구술이 아니고 집단 구술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김포 같은 데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드리지 못했는데 1950년 6월 25일 날 김포에서 일어난 일들. 인민군이 지금 수색으로만 온 게 아니고 애기봉 넘어서도 왔거든요. 그런 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게 그 사람들이 했던 부분들은 사진이 없는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대단히 예의 바르게 일요일 아침에 와서 조용히 와서 밥을 먹고 이렇게 쌀도 해다 먹고 그리고 써주고 가고 그 사람 전혀 몰랐다는 거죠.
필요는 안 가고. 하여튼 뭐 그러저러한 지역에서의 이야기, 그 다음에 김포가 개발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선전 방송에 나오고 다 들려요. 그 민복 마을을 조성할 지이 어떻게 했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사람들의 생활사거든요. 그리고 여기 파주에서는 이 교화 신도시 개발될 지의 이야기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또는 그 모으면서 그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 사진 모으기 작업 같은 부분들을 이따가 제가 사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는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거 자원을 찾을 적에 어떻게 찾느냐 말이죠.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많습니다. 멀리 안 나와도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찾는 부분, 사진 첩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 아닙니까? 정보화 사업을 통해서 대단히 많은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조단 이상 썼을 거예요. 전통시대, 조선시대 같은 경우라면은 그 연구자 아니도 괜찮습니다. 여기 뭐 이 지역, 서울은 조금 그렇게 하지, 서울 벗어나, 서울도 지역이 있습니다. 한해만 밖에 다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신정, 동구, 이성남, 조선 성종 때 완성된 지리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흑경 지리지, 실록, 조선왕조실록, 문서 이런 부분들이 이 역사정보 통합시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신정동, 이승남 다 번역되어 있고요. 실록, 조선왕실록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실록 들어가지고 양천, 뭐 일단 쳐보세요. 한글로 쳐보세요. 그러면 거의 뭐 이틀 동안 볼 분량이 다 나옵니다. 다 번역되어 있어요. 검색이 있고. 그리고 문집도 되어 있습니다. 문집은 바로 옆에 있는 고전번역원에서 있는데 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전성 자료들도 일부 되어 있고, 특히 이런 지리지역, 읍지, 실록 부분들은 대단히 많이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정보 통합 시스템에 들어가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현대는 향토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면은 시군지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20년 동안 이쪽을 주로 했는데 이 작업들은 사실 정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문화원연합회 또는 개별 문화원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은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 잡지 기사 이 부분들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뭐 라이브러리라든가 보면은 특히 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 자료들은 군대 고종 말기 강무까지 썼던 그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 90몇 년대까지 다 있습니다. 검색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 자료 이런 부분들 보면은 대한뉴스 같은 것도 지금 그 서울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서울 벗어난 지역에서는 대한뉴스가 대단히 중요한 소스입니다. 제가 지금 안성의 공도읍에 뭐 이렇게 백년사 작업을 하는데 대한뉴스를 치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안성 목장에 가 있다는 게 다 나오고 주민들 만났던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자료, 그 다음에 이런 지리 자료 부분들이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정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전문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이 검색을 쳐서 치면은 대단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 전기, 자서전 이런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20년 전부터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록 찾기 운동, 사진 만들기, 자료 모으기 하고. 그래서 저희가 했던 한 30여 개 시군지들에는 이런 자료집들이 있고, 저희가 10여 년 전부터 이거를 디지털화 해가지고 포털에 올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누구든지 보게. 이건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예를 들어 경기도 여주라든가 의왕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 방대한 작업들이 이북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북 만들게 돼가지고 저희가 하는 시군지들은 마을지들은 전부 다 웹에 접속을 해가지고 전국 어디서 다 볼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안 되니까 연구자들 연구를 못 해요. 저도 늦게 지금 역사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부를 하려면 가야 되는데 가도 사람이 없고 자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 네트워크를 이렇게 정부에서 깔아주면은 거기에 돈이 뭐 수백 들어가지 않습니다. 막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걸 보면 네, 이런 자료들입니다. 한국 역사정보 통합 시스템 한글로 치면 됩니다. 실록, 시리지, 신문 잡지, 특히 역사정보 통합 시스템 저거는 치면은 국사편찬위원회, 뭐 한국학중앙연구원, 규장각 다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희대가 다 잊어봐도 좋은데
역사정보 통합 시스템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대단히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저기는 모든 기관이 통합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그 역대 인물 정보 종합 시스템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조금 애매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지역별로 해가지고 치면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지역 조사하는데 누가 조상이 누구 이름 나오잖아요. 족보 나오면은 쳐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언제 배설을 했고 자식이 누구고 이거 뭐 굳이 대학에서 안 물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대학에 있는 역사라든지 정말 사람들이 대단히 무책임합니다. 자기들이 이런 정보들을 있는 걸 알고 있으면 그걸 엮어주고 그걸 자기들이 지역에서 모아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하세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이걸 엮는 작업들은 지역에서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지역에서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토박이들 중에서 돈 있는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왜 살았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서울 사대문 앞만 이제 도성이었고 밖에는 경기도 고양도라든가 뭐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 왜 왔냐, 언제 왔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그만큼 세력이 셌다는 거 아니에요. 시골에 근거가 있으면서 동사는 다 거기서 수술 돈을 걷는데 서울에 있다는 건 별장이거든요. 그 서울에 온 매력, 그 부분들이 몇 대죠. 그러면 그때부터 살림이 핀 거야. 분명히 이유가 있어. 그런 배설을 했거나 아니면 뭐 누구 집사를 했던가 뭐 요즘 집사가 잘 나오대 보니까 돈도 뭐 대신 내지만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즉을 통해서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작업에 대단히 많은 연구자들이 투입돼 가지고 작업이 되기 때문에 보시기 편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단어 나오면은 뭐 이렇게 치면 또 단어 설명 나오지 않습니까? 하이퍼링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는 고전 번역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문집들이 있죠. 문집들도 혹 보면은 번역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 조사를 하다 보면은 문집은 다 이렇게 초소가 되어 있거나 뭐 이렇게 잘 못 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문집들은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번역이 안 되어 있더라도 해제는 다 있습니다. 제목 치면은 누구 문집이고 목차는 어떤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기록원에서는 보면은 그 근현대 공공기록물들이 많이 대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NLL이었던 거, 그다음에 뭐 청와대 문서 같은 부분들이 국가기록원에 있는데 여기에서 그 지자체의 근현대 관련 자료들은 사실 다 이관되게 되어 있는데 이관 다 안 했어요. 그리고 이관 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고 그런 것도 많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일정한 자료들은 국가기록원에 들어가가지고 일제시대 징용자 명단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은 그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 이 영상 역사관 들어보면은 대한뉴스가 대단히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 전부 다 국가 홍보예요. 대통령 홍보가 있는데 대한뉴스 자료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원연합에 마포 있습니다만은 이게 개별 문화원들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은 문화원 단위에서 나온 자료들 서울도 있습니다. 마포, 도봉, 뭐 구별 다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책들 자료들이 다 링크되어 있어요. 좋은 데는 이북도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목차만 나와서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주십시오. 목사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참고드리고 중앙도서관에는 시군 향수실이 다 들어가 있고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 이게 좀 전문적이니까 되긴 하고 그 다음에 포털을 제가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네이버 뉴스 라이브를 들어가면은 검색을 치면은 지금까지 깨끗하게 쭉 다. 그리고 검색을 어떻게 넣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통합 시스템이든 할 적에 여기 이제 은평, 불광을 넣을 것이냐, 불광동 옆에 있는 거리명을 넣을 것이냐, 이제 이 검색을 어디까지 촘촘하게 들어갈 것이냐,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노하우입니다. 하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한번 특히 역사정보 통합 시스템을 앞으로 많이 이용하세요. 돈 안 받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먹어요. 요금이 좀 밑에 있는 게 그래서 통합 시스템에 보도서, 보문서, 도서, 문서, 연속 관행물, 고전 구력서, 연구 자료, 목록, 예제, 인물, 지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는 대단히 지금 앞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마을 자원 찾기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예를 들려면 하는데 마을지를 저희들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시군 단위, 읍면 단위, 큰 단위가 아니고 작은 마을 단위 해가지고 10가구 사는 마을. 이 마을 단위까지 보고 싶으면 아직까지 다는 못 갔고요. 지금 이제 읍면 동 단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꾸 다운사이징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지를 만들면서 그 마을에 여기 불광동이 한
몇 개 있는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에 예를 수유리에 빨래골 같은 마을이 있으면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빨래골 살고 있는 마을이 어떻게 왜 빨래골이 됐느냐? 이 궁녀가 내려와가지고 빨래를 갔던 곳이다. 그리고 궁녀와 일반 관계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변천사 그 관련된 인물들 그다음에 연표 거기 있는 각종 근거들 자리들 건물들하고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마을 단위입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하면은 기본적으로 마을지라고 마을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마을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마을의 역사. 제일 먼저 어떻게 마을이 만들어졌고 알 수 없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살기 시작한 데는 언제고 이 마을의 특징은 뭐고 그죠? 이 마을 사는 사람들의 성씨가 어떻게 돼 있고 이 마을 자랑하고 싶은 게 뭐고 시장이냐 아니면 뭐 문화재냐 아니면 뭐 땅값이 비싼 것이냐 그죠? 아니면 뭐 배추가 많냐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그 지역 단위에서의 아파트면 아파트, 자연마을이면 자연마을, 아니면 좀 불특정한 서울의 동네면 동네 좀 잘라가지고 거기에서 찾아내는 자리들. 이게 마을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연구자들이 항상 뭐 참여 관찰 통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도 전문적인 마을지긴 하지만은 그냥 여기 영상 들고 가서 말씀을 해도 되고 그리고 좀 사진 좀 보여주셔 가지고 찾으면서 이 사진이 뭡니까 하면 되고 근데 그걸 할 적에 좀 체계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마을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야 됩니다. 책으로 나오진 않더라도 적어도 그래야지만이 뭔가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을 작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성시장 이야기 가게 이 부분들은 충남 그 지수걸 교수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지수걸 교수가 2010년도에 시도했던 부분들이 저희가 사실 이걸 서울에서 이야기 센터를 만들고 하고 싶은 부분인데 제 지도 교수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의 동네에서 도봉 지역의 산 마을에서 이야기하기에 기본적으로입니다. 도봉이 아니고 그 충청도 공주 공산성 밑에 산성마을이라고 산성시장이 있습니다. 많은 재래시장이죠. 그 재래시장에 사는 사람들이 오후 11시부터인가 2시부터인가 이제 시작을 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가게에 와서 1시간 일하면은 맥주 2병, 떡 하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이 1시간 이야기하면 맥주 2병에 마른 한잔 하나 이렇게 이제 여기 와서 있으면은 그러니까 점포를 하나 세뇌가지고 이야기 가게 명함 붙여놓고 홍보를 한 거예요.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해라.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요 시장이 이야기를 좀 해주고 저 공산성 백지 왕성이었잖아요. 저 성과 관련된 산성시장이니까 산성 관련된 이야기거나 그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냥 뭐든 좋으니까 이야기해라. 대신 1시간 이야기 맥주 2병 마른 한잔 하다. 예를 들면 그렇게 했고 거기에 대학원생 투입해가지고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사는 거죠. 그 사람들 주민들한테 가게 잘 들어서 가게입니다. 이야기를 사면은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파는 거 어디 팔았냐 하면 이분들이 세게 팔지를 못해서 공시청에 팔았는데 1200만 원 받고 공산성 마을지를 만드는데 팔았어요. 팔았다기보다는 우리가 공산성의 그 이야기를 공산지를 만들 테니까 공시 돈 좀 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1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세게 불렀어야 될 텐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을 시장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공산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료가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공산성의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200만 원 받고 아마 쉽게 말하면 똔똔된 것 같아요. 들어간 만큼 팔아가지고 손해는 안 봤는데 자, 저는 그 부분들을 보고 제가 그때 기포하고 파주에서 그 사진 작업하고 주민들이 생활사 작업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지역에서 뭔가 하려고 한 작업인데 주변에 그걸 발표를 했어요. 제가 와 이거다 생각해서 이야기 센터를 서울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이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번 감안해보세요. 이게 사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서울 지역에서 그 오늘의 상품권이 됐던 뭐 지역에서 로컬 화폐 같은 거 만들면은요 도봉구에서 지금 없지만은 지금 인천 연수구에서 이런 화폐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역에서 만약에 이제 화폐, 통일된 화폐 전적으로 안 되죠. 그 세당대라 센터 되면은 거기 이제 아니면 지금 상품권을 드리면 됩니다. 오늘 상품권. 그래서 제가 도봉구청에 작년에 꼴초에 제안했는데 아직 반응이 없네. 그럼 우리가 하겠다는데 그 사람들한테 2시간 동안 이야기하면 2만 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이 아카이브 할 것인가 이제 문제인데 그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음에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에. 이런 이야기 가게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의 생활사가 됐든 아니면 그 사람들의 전문적인 기술이 됐든 그죠? 노하우 이 부분들을 대단한 돈이 된 노하우는 안 팔겠지만은 적어도 지역의 사람들의 생활사, 공동체에서 가치 이런 부분들이 듬했던 그런 부분들을 사서 일단은 지자체에 파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마을 기업이 분명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장에 구청에서 목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에 홍보 책자를 많이 만드는데 맨날 이렇게 뭐 이렇게 사진 찍어 가지고 맨날 우려먹기만 할 것이냐, 디자인 테크닉만 할 것이냐. 디자인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콘텐츠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3학년, 4학년들은 지역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내고장 알기를 하잖아요. 교육과정에 들어있고 칭찬교육 과정에서. 그래서 거기에 그걸 팔면 돼요. 교육청에서 팔고 그러면 그 지도 만들기, 그죠? 또 안내하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거기에서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은 좀 추상시 형태가 하지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샘플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런 이야기 가기 같은 부분들이 이 사업이 돼야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그걸 정확하게 사서 그걸 분류를 해가지고 거기에 분류하는데 이제 전문 용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도움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판매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자체, 교육청, 방송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팔거나 또는 그냥 예를 들면은 제가 그냥 저희 팀에서 구상해 단계긴 한데 뭐 예를 들어 치킨 프랜차이즈점 있죠. 뭐 이런 동네 치킨 프랜차이즈점 본사에다가 조인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삼양동 지역에 70년대에 노는 문화 아까 지금 있었죠. 막 전축 들어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그 지역에서 지역성이 들어 보이는 그런 걸로 먹는 맥주가 처음 나왔을 때 먹었던 거라든가 뭐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프랜차이즈 본사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포스터 만들어 줄게. 당신들이 뭐 소녀시대 해가지고 뭐 몇백 쓰면 좋지만은 이런 걸 해가지고 그 로컬 지역에 포스터를 붙여가지고 우리 모모 치킨은 여러분의 50년대와 60년대를 사랑합니다. 이런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소스가 그냥 머릿속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은 그 살았던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일화 내지는 스토리 이걸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지역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그 지역 문화 한다고 하니까 모든 데서 그냥 스토리 이야기 요청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볼 적에 스토리텔링 있죠. 지금 거의 대부분 롱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스토리텔링이면은 화자가 있어야 돼요. 누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하면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됐는데 모든 많은 스토리텔링들이 그냥 아이템만 있는 거예요. 무엇을만 있는 거예요. 네? 그 지역에 있는 이야기, 그죠? 둘레길 이야기. 그것도 물론 뭐 스토리텔링이라고 쳐줍시다. 그러니까 쳐주는데 그걸 누가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누가 스토리텔링은 화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야기 가게 같은 거를 크지 않아도 됩니다. 크게 잡을 필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 잡기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하나의 아이템이죠. 누가 무슨 잘 만드는 매듭 잘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 가게를 하세요. 가게라기보다 지금 보니까 여기서 뭐 서울시 지원센터에서 소규모긴 하지만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자원금을 가지고 찾는 데 쓰세요. 뭐 수다방 얘기 많이 듣다 보니까 이야기 듣다 보면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뭔가 아이템들 여러 개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게도 단품을 하는 게 돈도 적게 들어가고 승리할 수가 있지 여러 개를 하다 보면은 다 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진마을 생활박물관이 밑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기획을 했었는데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있는 고추 말리는 공간을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을 하면서 이 마을에 뭘 지원이 왔는데 15가구가 사는 거예요. 제가 저기 있는 도구들을 전문 연구자 동원해가지고 2주일 동안 다 찾았습니다. 히스토리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저기 전시를 했습니다. 전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넣고 구진생활사 박물관이라고 감히 때려버렸습니다. 박물관법 위반입니다. 박물관법에는 방문항수시설이 있고 전문가가 있고 수장고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박물관 위반인데 제가 구진생활 박물관에가 이분이 마을 이장을 오랫동안 했던 분은 이분을 박물관장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안군에 있는 군수대가 사람 다 테이프 같은 거 하고 풍물 놀이 달고 저렇게 하고 나니까 저 마을이 되게 유명해졌어요. 어떻게 하든 KBS 와가지고 막 내고향 6시 내고향 찍고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물건을 먹을 적에 이야기 안 하던 사람들이 지금 하고 나니까 서로 그냥 막 내놓고 물건 가져가라. 그리고 협조 안 하던 경찰서에서 야 저거 CCTV 좀 설치해 줄게. 지금 누구 가져가면 어떡하냐. 안 가져갑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 그대로 있긴 하지만은 이분이 지금 아침 조서로 또는 할머니들이 계속 얘기하면서 여기 이제 소금 만들고 하고 하는데 큰 발전은 없습니다만은 박물관의 전범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돈 안 들여도 된다면 저희가 저 작업한 한 500만 원 받았을 겁니다. 전문 연구자들이. 물론 많이 받으면 좋죠. 샘플링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물질 자원을 가지고 쓰고 이분이 지금 나이가 15인데 산에 보람을 느끼 가지고 지금 부처리 모고 다닙니다. 지금 저게 더 모이면은 그 안에는 역사가 있는 히스토리 박물관, 생활사 박물관이 지금 옆으로 폐교를 밀고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보안군에서 군의장이 보고 아 좋다. 이러면서 자기 나이템을 찾고 그리고 저기 학도가를 모여가면서 지금 그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좀 비닐하우스, 20평 되는 비닐하우스에서 공짜로 빌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을 자원 찾기가 이렇게 제가 볼 적에 멀리 가지 말고 작게 가고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뭐 아시는 분입니다만 기존에 마을 만들기 제가 그 한 10여 년 전부터 정부의 무슨 문화관광부의 문화유산 마을가꾸기 사업, 그다음 행정안전부의 무슨 향토자원 명품화 사업, 그다음 농림수산식품부의 그 향토 자원 뭐 산업 이런 부분들을 뭐 심사하고 뭐 코디네이팅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은 작년부터 안 합니다. 그만해야 되겠다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기존의 마을 반사들 그런 이야기 됩니다. 전부 다 돈 되는 것만 아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판단은 지역이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 중앙의 식민지다 정도로 대성화돼서 저는 지방화 지역화가 대단히 좋을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하는 그 정부 또는 공공의 지원 사업들이 사실은 그걸 지향한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역을 새로운 시장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돈 쓰기 위한 시장이다. 라는 측면에서부터 자유로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주민들은 대성화됩니다. 그리고 몰아주기가 진행되고 그리고 말은 안 그렇다 하지만 전부 다 하드웨어 중심으로 건물을 만들고 공장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고 건물 공간 만들고 그 공간 만들기 결국에 뭡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은 심하게 이야기 토건사항입니다. 이게 자원조사하는데 5천만 1억 정도 든다면은 그 지난 데 30억 40억 10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계속 하드웨어적으로 하드웨어 안 된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합니다. 행정이 실적되는 거죠. 지금 많은 부분들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마을 주민을 대상화하고 실적주의로 끊임없이 일본에 벤치마킹이 됐습니다. 아스꾸리 그러면서 거의 보면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거의 100%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의 지역 전통이 강하니까 일본의 지역 전통이 강하면서도 일본이 대단히 상업하는 전통이 강하잖아요. 돈 되는 거. 사실 그걸 보러 갔는데 그런 벤치마킹만 끊임없이 합니다. 이거 저거 실패해도 관계없고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럼 돌리면 딴 거 하면 되는 거야. 딴 데 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의 마을 만들기 대정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그러니까 경제주의, 관광주의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작업할 적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이거라고 봅니다. 마을의 자부심 마음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의 자부심. 이게 그 집에 그 동네에 땅값이 올라서도 좋고 살기 좋아, 경제가 좋아 좋지만은 적어도 옆에 주위 사람들이 보고 야 나도 저기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가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지역 활성화의 핵심입니다. 이게 돈이면 돈, 건물이면 건물, 공연이면 공연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 뭐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요즘 자신은 그 부분들 최근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회적 경제 조직 가치만 가지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 조직이 조직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게 지속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제가 와서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이 와서 2년을 또 하고 그럴 수는 있긴 하지만 이걸 추진하는 주체가
수익성 모델, 경제적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봐야 그래야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광주에서 이런 마을 만들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토론하다 보니까 광주는 여전히 마을 만들기는 운동이다. 맞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운동에 넘어서 가지고 지속성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다. 그게 되지 않으면은 사실 운동성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성도 봐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부분들은 지속성이 없다. 지속성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운동의 가치이기도 하지만은 그걸 뒷받침해주는 게 경제적인 토대란 말이죠. 경제성, 수익성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지만이 지속성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개발주의라도 실적주의 그 다음에 도서관 이게 무형문화자원 이 부분들은 따로 강조를 해야 되겠죠.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사람 제대로 찾으면요 그 지역에서의 많은 자원들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전성 있죠. 당대 우리 세대만 가는 게 아니고 20대, 10대까지도 소통할 수 있는 아이템 찾아야 되는 게 사실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이게 사업의 차별화 요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론적으로. 사업성을 찾는데 20대, 10대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접목시키면은 이게 사업의 차별성도 나올 수 있다. 이건 제가 고백하는 이론입니다. 이걸 지역에서 실현해내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박원 시장님이 바뀌어도 마을 만들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박원 시장님 되기 전에는 마을 만들기가 참 없었죠. 하지만 박원 시장이 바뀌어도 안 하셔도 가야 돼요. 새누리당이 뭐 이렇게 대보 운동하더라도 가야 됩니다. 그럴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을 남기는 작업 뭐 오늘 같은 자리에서 교육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는 마을에도 사람이지만은 이걸 하는 활동가들이 대단히 적극적으로 조직화되고 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거 회식 탈퇴 작업 이거는 연구자가 늘 싸우는 부분이에요. 자꾸 원형만 복원하려고 해요. 전통이 하나 끊임없이 바뀌는 거거든요. 바뀌는데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 그런 원형 강박적입니다. 결벽적이에요. 천년에 내려오는 전통 천년이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스카타 바뀌고 다 인기가 끼고 다 바뀌듯이 특히 살아있는 무형의 자산들은 바뀌게 마련이고 그리고 이제 다 가미되고 또 좋아지고 그래서 발전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원형 복원과 재현하려고 해요. 특히 건물 짓는데 특히 많이 나타나요. 아마도 좀 크게 이 작업하다 보면 지역에서 이런 그 권력 집단들하고 만나볼 겁니다. 박물관 이런 집단, 집단, 또 한 집단 보면 이게 그래야 코스트가 많이 먹히지 않습니까? 운영과 감리와 재현과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게 다 연구자들의 코스트인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가 공공의 영역에서 하면 되고 이 마을 만들기 작업에서는 과거의 작업은 분명히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그죠? 진도아래라는 게 쉬고 있는데 그럼 다음에는 이게 어떤 가락이 될 수 있느냐.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과들이 많이 바뀝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 현황을 하면서 현황만 하는 게 아니고 교과도 다 모읍니다. 가사, 곡주까지. 그래 모으면은 작사도 많이 바뀌어요. 지금 서울에는 지금 서울만 경기도 서울은 잘 모르겠는데 경기도 보면은 없어진 마을이 없어진 교과 내용이 많아요. 화재에 보면 무슨 월롱산 기슭아래 뭐가 해가 뜨고 하는데 그 사이 없어졌거든요. 진도시 해가지고 교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런 무식한 부분들이 있는데 곡조도 애들 안 좋아하잖아요. 빠른 음악이 되게 좋은데 지금 서울에는 상계동인가 어디 보니까 상어생긴 아파트 단지에서는 교과는 랩송입니다. 애들 많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사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변화하는 부분들에 관해서 또 변해야 될 방식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은 아마 이 부분에서 20대라든가 새로운 세대들과의 접합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기초조사하고 정리하는 작업들 있죠.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을 만들기도 마을 계획이든 활동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통합 시스템이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쉽게 활용하시고요. 작업을 항상 이렇게 기록을 남기십시오. 메모하시고 그다음에 요즘 뭐 스마트폰에 녹음도 되고 녹음도 있으니까 항상 기록을 남기고 이런 부분들 좀 습관화하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마을에서 그 센터에서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구별로 지어지면 그냥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센터 자체가 재지원이 되고 왜냐하면 늘 저희 시간 쓰면 활동을 못 하잖아요. 여기 바깥에 공간 있잖아요. 이런 공간 일정하게
풀어놓고 전시하고 그 다음에 대체 모임 하고 보잖아요. 그렇듯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또는 이런 네트워크 센터 이런 부분들이 공부할 때는 센터가 되고 할 때는 그 연구도 하고 활동할 적에는 공간이 되는 여기도 그냥 카페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의 공간들을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좀 마지막으로 좀 우려스러운 게 이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제가 조례 만들어낸 것도 보고 하면서 좀 앞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게 현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현장에서 마을 만들기도 하고 주민들 만난 사람들을 다 센터로 다 모아놓는다 필요하죠. 시스템 만들고 제대로 하는데 그러면 손은 누가 지키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지금은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적어도 서울시 서울에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저는 최소 20년 이상 돼야지만 성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근데 계속 이런 센터에만 안주하는 게 아니고 센터는 끊임없이 이제 공부하고 충전하는 자리고 만나는 자리고 끊임없이 현장에서 마을에서 거기서 기업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작은 부분들이 한 동네에서 10개 이렇게 만들어지면 서울의 수도권에 많은 데서 한 10,000개 이상 20,000개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런 마을 만들기 단체 그러면은 얼마나 재밌을 거예요. 다 발표하면은 한 몇 달을 해도 그냥 충분해요. 그런 식을 뭐 예를 들어서 포털에서 올려가지고 뭐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뭐 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작업들로 더 전지적으로 나아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례를 만드는 식으로. 그래서 저희도 역사 만들기 회사인데 내년 정도에 지금 원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 가게, 역사 만들기 가게 또는 이야기 가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앞에 내년 한 가을쯤에 작은 사례라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고 열심히 작업하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끝입니다. 한 20분 정도 이야기하려고 여기 혹시 지금 한 10여 분 남았긴 한데요. 말씀들을 뭐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닌 것 같다든가 아니면은 평소에 좀 하시고 싶은 부분에 뭐든 좋으니까 좀 같이 좀 저도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듣고 싶으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없으시면은 상태 정리하시고 혹시 작업하시면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힘나는 데까지는 도움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역사 그거를 하고 있는데 옛 지도 읽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지도 읽기요? 예. 혹시 그런 것들을 위한 도움이 있나요? 초디는 대학원 과정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서 통합 시스템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옛날 거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작업이 안 돼 있더라고요.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대문 관내에 역사를 스토리텔링을 다 해놨는데 예.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예를 들면 뭐 초리골 마을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림으로 사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동성 타워 있던 그런 작업처럼. 근데 그걸 읽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국보다 자체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읽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 한자를 전공하신 분들한테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지도 공부하는 다른 모임들은 아마 대학원 코스라든지 그런 강좌가 있는데 그거는 흔치 않고요. 지도를 보시려면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대 규장각에 들어가면은 들어가 보셨죠, 그죠? 예, 거기 들어가면 지도 검색에 막 나오면 지명 다 찍히죠, 그죠? 그까지는 되는데 지명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동서남 그걸 보고서 찾는 것조차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지도 자체를 읽는 능력을 위한 그거는 그 고지도 이렇게 책은 몇 개 나와 있는데요. 그거 갖고 하는데 너무 안 돼요. 그러면은 지명이요.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사 편지에서 만든 서울시 동명면역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그거 갖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어요. 네, 거기 보면 현 위치로 한 것도 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되실 텐데. 네, 그것도 안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그림 작업이니까 그거는 아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동명이인협회라든가 규장각이라든가 동명 책 같은 거 있는데 네. 혹시 그런 모임이 있으면 좀 추천을 받고 싶어요. 아마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지만요, 지금 고대 민족문화연구원에 그 지도 매핑 작업한 팀들이 있습니다. 옛날 고지도하고 일제시대 지도하고 지금 지도하고 이렇게 매핑해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나. 거기에 그 김종혁 박사가 그 전공자입니다. 지금 그 양반이 고대 민족문화연구원 있지 않고 저기 대학을 옮겼는데 연세대학교 옮겼는가 그랬을 겁니다만은 고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지도 매핑 작업을 좀 했는데 항상까지는 안 했을지 몰라요. 한자를 안 돼 있는 거지만. 하지만 거기에서 그 경기도 지도 매핑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그쪽에 고대 민족문화연구원에 그 지도 매핑 팀이 지금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안 되면 김종혁 교수라고 그 지도 그 작업을 했던 책임자입니다. 그 양반을 통해서 좀 사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쪽에 아마 운동하는 모임은 따로 없을 겁니다. 고지명, 그 다음에 등고서, 이게 지도 보는 방법들이 사실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거는 누구한테 사서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야기 가게는 지금 준비하시면 서울에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서울에서. 지역은 전에 정하셨어요? 지금 동북사구 쪽에서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사구. 지금 동북사구 작업이 도봉, 노원, 성북, 강북인데요. 그 4개구가 한 18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확대된 구 중에 하나죠. 블록이죠. 강남 4구 비해서 이제 동북 4구 해가지고 거기서 동북 4구 자원 또는 동북 4구 발전 방안을 구청장들이 4개 구청장 협의가 구성이 될 거예요. 그 산하에 이제 연구자들이 모이고 한신대학교 팀들이 이제 좀 조인하고 거기에 이제 불뿌리 운동하는 사람들 또는 저희 같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포럼식으로 같이 한 2년 정도 계속 모임하고 그때 우리 박 시장님도 그때 이제 희망제약 수상이었죠. 그리고 와서 같이 발표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 단위가 동북 4구 이게 발전 방안 팀들이 11월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 4개 그룹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해요. 서울시에서 2억 지원하고 각 구에서 5천만 원씩 해가지고 한 4억만 들어가지고 하는데 거기가 동북 4구 작업한 제가 이제 자원조사를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집시해가지고 그 기반을 해가지고 동북 4구 중에서 한 지역에다가 이야기 가게를 만들어서 일단은 지금 부상은 구청에 돈 안 받고 저희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해서 거꾸로 구청이 비싸게 팔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성과가 나려면 내년 이맘때쯤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 저쪽 그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주민 조직 강화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글쎄요, 제가 판단할 적에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좀 기본적으로 관심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 동호인 또는 뭐 좀 낮은 단계에서 지금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그 지역에서 뭐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재개발이다 하면은 주택의 문제 가지고 할 수 있긴 한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대단히 이야기가 퍼질 수가 있습니다. 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좀 뭔가 이렇게 아이템을 매개를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부안의 동진면 출신이다, 개화도 출신에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모임, 그런 친목 또는 뭐 이런 출연 모임 또는 아니면은 뭐 음식 먹는 모임, 아니면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지도 보기 모임 같은 거죠. 이게 이런 그 아주 쉬운 일상적인 관심사에서부터 뭐 좀 이렇게 어려운 전문을 공부하는 모임에도 그런 다양한 행위로 해서 관심사를 같이 갖는. 그래서 그 마실 나올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모임의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지원센터에서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만들어서 수다방의 수다 주제를 뭘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육아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무슨 마을버스 배차 문제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그좀 가동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지원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그 서대문구청 내에서 그 개미마을에 그 홍보관을 만들기로 했어요. 11월 달 안에.
근데 거기서 이제 지금 주민들을 보면 거기 지금 원래는 공동 작업터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갔을 때 약간 거부감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스며들고 저는 좀 홍보관이 그냥 전시용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개미마을요? 네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거기가 말하자면 재활용? 판자촌까지는 아닌데 좀 약간 좀 낙후된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벽화 작업이나 이런 건 좀 들어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주민들과 좀 이제 소통할 수 있고 그 뭐 사랑방처럼 괜찮고 그러니까 그 아이템을 제가 지금 생각을 해서 작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홍보를 왜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개미마을을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알고 주민들도 그렇지.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홍보관이. 근데 좀 딱딱하게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저렇게 뭐 박물관을 만들다든지 이런 방법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아이템. 그러니까 그 홍보를 뭘 하려는지가 지금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네. 홍보관을 만든다니까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박물관들도 다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벌써 이렇게 하드웨어도 만들어 놔요. 네네. 가장 대표적으로 설계서 박물관이에요. 네. 그때 건너가님 설계서 박물관이 설계 변경했잖아요. 그게 프랑스 한 200원 더 들어가지고 돈을 더 들였죠 아마. 이게 설계를 멋있게 했는데 유물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도가.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은 네. 그 개미 마을에서 홍보관을 만들면은 뭘 홍보하려고 하고 그게 잡혀지면은 그 뭐를 찾는 과정 속에 주민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이제 뭔가 이렇게 저는 기한이 주어지고 그만. 그러니까 저는 뭘 어떻게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알아요. 예, 저도 그거는 뭐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면 홍보를 하려면은 그 사람들을 삶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홍보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찍어서 하면 화내죠. 이거 뭐냐 이게 우리가 동물이냐 이게 너희는 그 돈과 n분의 1 나눠줘라.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주 낮은 차원에서 솔직하게 어떻게는 홍보를 만들어라 그러는데 지금 뭘 만들지 잘 모르겠고 그것도 공동 작업장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보니까 그 할머니들이나 아줌마들이 막 박스 접고 이런 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업으로.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 옆에 또 떡하니 막 이렇게 그러니까 공적인 그거는- 기관처럼 들어가기도 그거는 그렇고. 차라리 좀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거 잘못 만들었다가 그 사람 작업장 뺏겨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루에 뭐 2,000원, 10,000원 이렇게 종이 뭐 이렇게 접고 박스 하는 그 공간이 그러니까 홍보관 작업- 두고 보세요. 공간은 확보를 해주는 걸로 하고 이제 한쪽 편에다가 근데 저는 왜냐면 어차피 투자가 돼서 돈이 들어간다면 주민들한테 좀 도움 되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이렇게 뭘 가시적으로 이렇게 그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사실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기본을 바로 세우는 작업들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홍보관 어렵게 만들어놔도 아무도 감동이 없어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그 개미 마을에 사는 할머니들이 아줌마들이 이건 정말 우리 공간이야. 그죠? 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갔을 때 공부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벌써 만드는 단계에서도 그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제가 왜 들어오지 저게? 그죠? 되게 싫어하시죠. 싫어하죠. 저라도 그 싫어하겠어요. 이게 제가 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들어오면 괜히 뺏기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하는 계획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잘 모르면서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원칙을 좀 다시 한번 건물 짓고 하는 부분들은 무조건 제대로 하고 있는가 다시 아니 봐야 그렇게 돼요. 거창한 건물이 아니라 그냥 컨테이너 건물 안에 있는 그럼 그 할머니들하고 뭐가 필요하세요? 이야기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차례 나누다 보면 출구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해줘라, 이거 하면 좋겠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는 나서 가지고 작업을 해요. 이 지역에 진안군의 마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 박물관, 자료관들이 다 그렇게 그런데 도움을 좀 받으십시오. 그 진안군 마을 만들센터 부자인 박사팀들이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골이긴 하지만은 거기에서 주민들이 직접 자기 직접 모으고 뭘 하고 거기는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사람들이 좀 잘 안 가고 거기도 이제 역사상 히스토리에 많이 사장이 빠져요. 박물관에서 보면 저는 그런 거 공격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적어도 그런 자료관, 전시관이든 뭘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여기 밖에 또는 전문가들은 그야말로 지원, 그리고 관도 지원, 그런 게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 해놓고 나서 그냥 형식만 이렇게 하고 여기 한 5년 10년이라니까 벌써 딱 판결하면 나잖아요. 그 사이에 누수율이 얼마고 예산 누수율이 얼마고 돈이 100억 내려갔는데 마을에 20억밖에 안 가. 누수율이 70%고 기획예산청에서 감사하고 이러면서 계속 뭘 만드는데 안 된다는 게 뭐냐면 그 지역의 자발성, 주민들의 이거에 기반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해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사실은 뭐 그런데 그게 기본에 안 써진 상태에서 가면은 뭐 잘 되는 거는 예외죠. 계속 돈이 쏟아부어지면 되죠. 100년 동안 돈이 뭐 쏟아지면 무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년을 못 버티더라고요. 넥서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정부에 또 다른 예산을 받는 거예요. 또 다른 예산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여기서 뭐 찜질방 만들고 여기서 뭐 된장 만들고 해가지고 자꾸 뭐 얹어요. 그걸 보면은 참 예. 다시 한번 박수. 오늘 좋은 강연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제 저희가 의제 발굴하는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진행하는데 한 가지 숙제를 내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2가지 이미지를 좀 보내주세요. 내가 있는 지역의 이미지와 이 마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상상의 이미지 2가지 정도를 해가지고 숙제 보내주시고, 이기만 대표님은 후암동에 사무실에 계세요. 여기 남산공원 앞에 있으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남산공원도 가셨다가 또 자문도 많이 구하고, 이제 서울에서 계속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지역 조사하고 작업도 많이 하시니까 아마 도움을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언제 오시면은 저희 잘 만들어서 역사본 홈페이지 치면 우리 주소가 나오니까요. 오시면 제가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뭐 여러 가지로 설명드리고 도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 화요일이고요. 네,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 지금 잠깐 광고가 있어가지고 저희 마을지원실 실장님이시고 서진아 실장님입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어요. 시작할 때 인사를 드려야 되니 죄송합니다. 오늘 강의 중에 이제 기록의 중요성 이런 이야기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센터에서도 그런 거에 깊이 관심을 갖고 올해도 그 활동가들의 자유활동에 대한 이야기 교수 과정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각 지역에서 정말 이걸 아카이브 기록 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외형의 박물관이 아니라 기록을 담아둘 수 있는 저장고를 운영하고 그 기록의 중요성을 좀 몸으로 좀 체화할 수 있는 그런 아키비스트 기록자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활동가 자라남 학교는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마을 공동체 사업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사람이 한다는 것보다는 보여지는 외형을 중시했다고 한다면 이게 제대로 안착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서 저희가 마을 활동가 자라남 학교를 만들었거든요. 네, 지금 저희 코스를 보시고 지원하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4강짜리인데 지금 2강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강제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지원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못 들었다 하더라도 다음 2상강 강의는 들으실 수 있으니까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셔서 사람들 좀 같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2강 강좌를 다 수료하시는 분에게는 서울시에서 이번에 비밀폰으로 만드는 서울 마을을 품다라고 하는 15개 마을에 대한 사례집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선물로 드릴 거거든요. 일강 안 들으신 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주위에 많이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한번 강의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맺어진 인연이 각 지역의 마을에서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기관 내에서 하는 교육과정을 들을 때 그래 좋아 그래야지 해놓고 이제 돌아가면 땡 이렇게 해서 그게 성과로 개인의 성숙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마을의 성장으로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번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내신 그
수업료, 5,000원 정당의 것들도 그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데 쓰는 친목 도모를 위해서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냥 가신다 하더라도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리들도 좀 구성하고 있으니까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 2분이 지났네요. 저희는 시간 내에 끝내는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